오늘은 허형만 시인의 녹을 닦으며 공초14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초14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연작시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꽁초도 아니고 공초야. 공초는 또 뭔데? 라고 한다면 공초는 조선시대 죄인을 신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제목에서 말하는 공초는 분명히 죄인을 신문한 내용이겠죠. 그 중에서도 전봉준의 공초 기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시 부패하고 무능했던 봉건 정부의 억압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침략한 외세로부터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민중의 치열한 투쟁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초를 소재로 화자는 자신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본인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민족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순수했던 열정마저도 잃어버린 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단연시예요. 한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좀 길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이사를 와서 형편없이 더럽게 쓸어있는 흑갈빛 대문의 녹을 닦으며 지나온 생애에는 얼마나 지독한 녹이 쓸어있는지 부끄럽고 죄스러워 손이 아린 줄 몰랐다. 나는 대문의 녹을 닦으며 내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을 보았다. 비늘처럼 총총히 돋쳐있는 회한의 슬픈 역사, 그것은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땀방울. 그리 살아온 40세의 수많은 불면의 초수가 노을 앞에서 바람 앞에서 철없이 울먹였던 뽀얀 사랑까지 바로 내 영혼 깊숙이 칙칙하게 녹이 되어 숨어 있음을 보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자, 요게 시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녹을 닦으며 대문에 쓸어있는 녹을 닦으면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이사를 왔으니까 동네가 바뀐 거죠. 그죠? 어찌 본다면 어떤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자기 반성의 계기다라고 보면 돼요. 형편없이 더럽게 쓸어있는 흑갈빛 대문의 녹을 닦으며, 다 읽어봤죠? 읽어봤으니까 이 대문의 녹, 이게 문제야. 그죠? 어찌 본다면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삶을 반성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지나온 생애에는 얼마나 지독한 녹이 쓸어있는지.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녹은 구체적인 녹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녹은 추상적인 녹이죠. 왜? 내 생애에 쓸어있는 녹이니까. 결국 이 녹을 보면서 자신의 녹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무기력한 자아의 모습이고요. 동그라미 2번 회한의 슬픈 역사다. 뜬금없이 웬 역사? 요거는요, 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요 대목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인식하는 대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끄럽고 죄스러워. 왜? 무기력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시대의 어둠에 저항하지 않고 안주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손이 아린 줄도 몰랐다. 손이 왜 아려? 그렇지, 녹을 닦느라고 이거죠. 자, 대문의 녹을 닦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녹을 닦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치열한 자기 반성의 행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행부터 6행까지는요, 대문의 녹을 닦으며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실행 보겠습니다. 나는 쉬고 대문의 녹을 닦으며, 하지만 이 대문의 녹은 어찌 본다면 자신의 생애에 스며들어 있는 녹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내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 내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이 어떤 저편인데, 그렇죠, 부끄럽고 죄스러운 지난날을 보았다. 한마디로 인식이죠. 그리고 성찰이에요. 그것은 비늘처럼 총총히 돋쳐있는 회한의 슬픈 역사. 무엇이 슬픈 역사인데? 자신의 부끄러운 삶이 슬픈 역사죠. 뭐가 슬픈 역사인데?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가 되겠죠. 어쨌거나 간에 이것은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시각화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바다 위에서, 바다, 어떤 바다? 자, 시련과 역경, 화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역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빗방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어선데, 이 슬픈 역사에서 일어서는 것은 결국 뭐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야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바다와 빗방울은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바다는 시련과 역경의 삶이라고 한다면 빗방울은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늘처럼 빗방울까지는 결국은 어려운 상황, 바다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온 빗방울과 같은 우리 민족 또는 화자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7행부터 11행까지는 회한으로 가득 찬 화자의 슬픈 생애와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 살아온 40세 수많은 불면의 촉수가, 자, 40세에는 화자가 43살이라는 거죠. 불면의 촉수야. 불면이라는 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야. 촉수라고 하는 건 지느러미 같은 거죠. 자, 결국 이건 뭡니까? 막 찔러대는 거죠. 뭐야? 부끄러운 삶에 대한 고뇌고, 이것을 불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촉수로 형상화,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을 앞에서, 바람 앞에서 철없이 울먹이던이 아니라 였던 과거형이죠. 과거형이니까 결국 뭡니까? 철없다는 것은 순수한 거야. 뽀얀 사랑이래요. 한마디로 과거 순수하고 철없던 열정, 사랑을 추상적인 대상의 시각화를 통해서, 또 뽀얀이라고 하는 시어를 통한 시적 허용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고 있다. 바로 내 영혼 깊숙이 칙칙하게 녹이 되어 숨어 있대요. 자, 뽀얀 사랑까지, 순수하고 철없던 그 사랑까지도 녹이 되어 버렸네. 한마디로 녹이 슬어서 탁하게 된 나의 영혼이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부끄럽게 살아온 삶의 사랑까지 녹이 슬어버린 거예요.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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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하고 적극적인 반성을 반복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문지르고 있었다. 한마디로 치열하고 적극적인 반성이죠. 그러한 반성적 사유를 통해서 새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2행부터 19행까지는 화자의 치열하고 적극적인 자기 반성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허영만 시인의 녹을 닦으며에 대해서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서정시이다. 성찰적이고 독백적이다. 대문의 녹을 통해서 어떤 삶의 부정성을 다루고 있으며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과 실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행동과 특정 대상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있다. 특정 행동은 문지르는 거겠죠. 특정 대상은 아마 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녹. 그래서 녹은 어떤 의미냐? 흑갈빛 대문의 녹이에요. 근데 이 녹이 그냥 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애에 있는 지독한 녹으로 확장이 됩니다. 결국 이 녹은 삶의 부끄러운 자취이자 행적이며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개인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요 대목 있었죠? 회한의 슬픈 역사라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외세와 권력에 짓눌려 살아온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상징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특정 행동. 자, 대문에 녹을 닦고 있죠. 지독한 녹이 슬어 있대요. 그리고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손이 아린 줄도 모르면서 닦고 있어요. 자, 이렇게 대문에 녹을 닦는 것은 지난 삶에 대한 자기 반성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반성이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문지르면서 치열하고 적극적인 반성 또는 새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소재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자, 우리는 이 시 본문에서는 역사적인 소재가 잘 드러나진 않아요. 우리는 어디서 봐야 되냐면 제목이죠. 제목 공초예요. 이 작품은 65편으로 이루어진 연작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해제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공초는 조선시대 죄인을 신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고 이 공초는 이 시에서 말하는 공초는 전봉준의 공초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역사적인 어떤 소재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화자는 회한의 슬픈 역사, 그것은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빗방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이거를 안다면 여기서 말하는 빗방울이라고 하는 현실 극복 의지의 소재는 결국 전봉준의 삶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전봉준의 공초 기록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빗방울을 봅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40세의 수많은 불면의 촉수가 철없이 울먹였던 뽀얀 사랑까지 바로 내 영혼 깊숙이 칙칙하게 녹이 되어 숨어 있음을 본다고 인식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 몰라 닐일이만 뭐 이럽니까? 아니죠. 온몸으로 문지르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즉 현실에 대해 치열하게 살아가지 못한 자신의 순수했던 사랑과 열정까지도 녹이 슬었음을 깨닫고는 온몸으로 문지르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신문하는 기록과 같은 이 시를 통해, 그러니까 화자는, 아니 시인은 자신의 시를 자신의 공초라고 본 거죠. 치열한 자기 반성을 통해 삶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허형만 시인의 녹을 닦으며 공초 14번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